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최근 월가를 큰 충격에 빠뜨린 기업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준비한 주제의 제목은 코어위브, AI 슈퍼사이클의 명과 암, 2025년 4분기 실적 분석 및 주가 폭락 원인 진단입니다. 왼쪽의 화려한 서버 이미지처럼 코어위브는 확장 가능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며 시장의 엄청난 꿈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죠.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간 기준으로 주가가 말 그대로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완벽해 보였던 AI 인프라 대장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 5분 경제 브리핑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요약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성장통인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10% 상승했고 미래의 먹거리인 수주잔고는 66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성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가가 97.63달러에서 79.56달러로 곤두박질치며 마이너스 18.77%라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설비 투자, 즉 자본적 지출 가이던스가 3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난 쇼크를 주었습니다. 둘째, 순손실이 4억 5,200만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자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셋째,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1분기 매출 가이던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외형 성장보다 인프라 확장 비용에 대한 공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를 충격에 빠뜨린 구체적인 실적 수치를 2025년 4분기 스코어 카드를 통해 하나씩 뜯어보며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별 월가 예측치와 실제 발표 수치를 비교한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먼저 탑라인, 즉 매출은 월가의 예측치였던 15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1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가볍게 상회하며 외형 성장만큼은 AI 슈퍼사이클에 걸맞게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아래 수익성 지표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인 EPS를 보시면 시장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고려해 마이너스 0.68달러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마이너스 0.89달러로 예상보다 훨씬 깊은 어닝미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조정 영업이익률입니다. 시장은 최소 12%의 이익률을 기대하며 회사가 흑자 기조를 어느 정도 방어해줄 것으로 믿었지만 실제로는 6%라는 반토막난 수치를 내놓으며 말 그대로 붕괴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 25억 달러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마이너스 38억 달러로 그야말로 막대한 현금이 불타 없어지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요약된 것처럼 겉보기에 매출은 화려하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감가상각비와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급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급락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이번 주가 하락을 촉발한 가장 결정적인 1차적 원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대목, 바로 2026년 가이던스 쇼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본적 지출, 즉 설비 투자 계획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코어위브가 집행한 실제 설비 투자 금액은 149억 달러였습니다. 이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금액입니다만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것은 그 다음입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2026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무려 300억 달러에서 최대 350억 달러로 단 1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일까요? 코어위브 측이 밝힌 투자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명확합니다. 첫째는 차세대 엔비디아 GPU인 루빈 물량을 글로벌 빅테크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곧 클라우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최신 칩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뼈저린 절박함이 반영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 거대한 칩들을 구동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구축입니다. 단순히 칩만 구매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뿜어져 나오는 열을 식힐 첨단 순행식 냉각 설비와 거대한 전력을 감당할 변전 인프라 등 초대형 물리적 공간을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회사의 거창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당장 벌어들이는 영업현금보다 인프라 구축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 잉여 현금 흐름은 통제불능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모자란 현금을 메우기 위해
코어위브는 외부에서 막대한 빚을 더 끌어오거나 주식을 새로 찍어내야 하는 치명적인 추가 자본 조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면 막대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심각하게 희석됩니다. 바로 이 딜레마, 미래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극심하게 훼손하며 주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 이것이 이번 4분기 주가 폭락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도화선입니다. 설비 투자 지출 폭탄 못지않게 시장을 싸늘하게 식힌 또 다른 주범, 바로 매출 가이던스 미스입니다.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AI 인프라 기업에게 시장이 부여하는 엄청난 프리미엄 가치에는 완벽한 실적 달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삐끗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화면의 그래프를 통해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의 분기 매출 가이던스 추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코어위브의 가파른 성장세를 근거로 2026년 1분기 매출 컨센서스를 22억 4천만 달러까지 높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회사 측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19억 달러에서 최고 2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와 회사의 현실 사이에 무려 2억 4천만 달러에서 3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기대치 미달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경이로운 성장세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을 실적이죠. 하지만 시장이 코어위브에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훌륭함을 넘어선 AI 슈퍼사이클에 걸맞은 폭발적이고 가속화된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이 가이던스 미스가 투자자들에게 특히 뼈아프게 다가온 이유는 두 가지 심각한 의구심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회사가 자랑하던 66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주잔고가 실제 회계상 매출과 현금으로 치환되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전력 공급망 문제 등 펀더멘털의 병목 현상이 매출 성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숫자의 괴리는 코어위브의 무한해 보이던 성장 속도가 서서히 물리적 한계치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월가의 깊은 경계심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막대한 비용과 가이던스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어위브의 본업, 즉 AI 인프라 비즈니스 자체의 펀더멘털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면 글로벌 AI 수요가 얼마나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분기별 매출 추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년 4분기 7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매출은 2025년 1분기 9억 8천만 달러를 거쳐 2분기 12억 1천만 달러, 3분기 13억 6천만 달러로 매분기 무서운 속도로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4분기에는 무려 1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0%나 수직 상승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였던 15억 3천만 달러마저 가볍게 뛰어넘은 통쾌한 어닝비트입니다. 비용에 가려졌을 뿐 성장의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어위브의 CEO 역시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세게 강화되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고객사의 질입니다. 코어위브는 단순한 소형 스타트업들이 아니라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쥐고 흔드는 거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코어위브의 인프라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코어위브가 제공하는 GPU 아키텍처의 성능과 처리 속도가 시장에서 독보적이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수익성 악화라는 뼈아픈 숙제를 안게 되었지만 이토록 강력한 탑라인 성장이 보여주는 코어위브의 압도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회사의 곳간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적정 가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 수익성 악화, 즉 부채와 이자의 늪에 깊게 빠져버린 코어위브의 냉혹한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막대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환호했던 15억 7,200만 달러라는 거대한 매출 막대가 솟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붉은색 막대를 보십시오. 무려 마이너스 16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껏 벌어들인 매출을 모조리 갉아먹고도 모자라 오히려 적자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비, 인건비, 그리고 고가의 데이터 센터 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단 한 분기만에 발생한 이자 비용만 무려 마이너스 3억 8,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치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돈이 오직 빚을 갚기 위한 이자로 허공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우측의 핵심 재무지표를 보시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기존 180%에서 245%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며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본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은 16%에서 6%로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화면 밑에 적힌 핵심 문구를 보시죠.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막대한 이자 비용이 이를 모두 잠식한다. 바로 이것이 현재 코어웨이브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구조적 한계입니다. 성장을 위해 막대하게 끌어다 쓴 레버리지, 즉 빚의 역습이 회사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과연 이 회사가 빚더미에 깔리지 않고 살아남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린 핵심 원인, 바로 설비투자 쇼크이자 코어웨이브가 던진 350억 달러의 거대한 도박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2025년 149억 달러였던 설비투자가 2026년에는 최고 350억 달러로 폭증하게 됩니다. 이는 AI 인프라 산업이 가진 선제적 투자라는 특징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피를 말리는 대규모 현금 유출, 이른바 캐시번 현상입니다. 회사가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현금보다 미래를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코어웨이브의 목표 자체는 매우 뚜렷하고 야심찹니다. 2026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을 무려 1.7기가와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1.7기가와트는 웬만한 중대형 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코어웨이브가 승리하기 전까지 과연 회사의 체력이 버텨낼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AI 수요가 일시적으로라도 둔화되거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출된 350억 달러는 고스란히 회사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코어웨이브가 제시한 미래의 웅장한 비전보다 당장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자금 고갈 리스크를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을 옹호하는 이른바 강세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방패는 무엇일까요? 바로 668억 달러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잔고입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계약 물량이 코어웨이브의 미래 수익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668억 달러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을 보시죠. 종이 서류로 표시된 수주잔고와 실제 회사의 금고로 들어오는 매출 사이에는 같지 않다라는 기호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의 계약 구조 때문입니다. 코어웨이브가 100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을 따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억 달러가 오늘 당장 회사 통장에 꽂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수주잔고는 향후 3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매월 이용료 형태로 아주 천천히 분할 인식됩니다. 반면 회사가 짊어져야 할 지출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코어웨이브는 지금 당장 엄청난 현금을 들여 엔비디아의 고가 GPU를 사와야 하고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 건물과 냉각 설비, 전력망을 지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5년에 걸쳐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나가야 할 돈은 인프라 구축 초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는 완벽한 선지출 구조인 것입니다. 하단에 요약된 문장처럼 수주잔고는 단지 미래의 인프라가 완공되면 그때부터 돈을 주겠다는 약속어음에 불과합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드디어 이 냉혹한 현금 흐름의 엇박자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장부에 668억 달러가 찍혀 있어도 당장 내일 이자를 내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당장의 현금이 부족하다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공포심이 이번 매도세를 부추긴 핵심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의 엇박자, 이것이 바로 코어웨이브를 짓누르는 첫 번째 구조적 병목 현상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타임라인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벤처 캐피탈이나 인프라 투자 업계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T0 시점, 즉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를 꿰는 순간을 보시죠. 코어웨이브는 고객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최신 엔비디아 GPU를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부지를 매입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프의 붉은색 화살표가 아래로 수직 곤두박질 치는 구간, 바로 이때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은 이번 4분기 실적처럼 마이너스 38억 달러라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 인프라가 힘겹게 완공되고 나서야 비로소 T+1, T+2 시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고객들이 서버를 사용하며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기 시작하고 녹색선처럼 서서히 자금을 회수하며 현금 흐름이 위로 고개를 들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전력 문제나 부품 부족으로 단 몇 달이라도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는데 값비싼 장비의 유지비와 엄청난 대출이자는 매일같이 회사의 피를 말리며 빠져나갑니다. 즉, 코어위브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터지기 전까지 이 깊고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오직 빚을 더 내거나 주식을 발행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야만 합니다. 이 좁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바로 월가가 코어위브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막대한 자금 조달 문제를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코어위브 앞에는 두 번째 거대한 장벽, 즉 물리적 한계와 리드타임이라는 구조적 병목 현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돈을 주고 엔비디아 GPU 칩을 사와서 창고에 쌓아둔다고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칩을 구매한 이후부터가 진짜 험난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화면에 정리된 세 가지 물리적 장벽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장벽은 바로 전력망 부족 사태입니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은 심각한 전력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코어위브가 목표로 하는 1.7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단순히 전원 플러그를 꽂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변전소를 짓고 지역 전력회사와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부지 선정부터 전력 사용 승인, 실제 전력망 연동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지루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장벽은 고도화된 냉각 설비의 부재입니다.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나 루빈과 같은 괴물 GPU들은 연상 과정에서 기존 하드웨어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 즉 에어컨 바람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체에 특수용액이 흐르는 순행식 인프라를 백지 상태에서 설계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배관 작업은 건축의 난이도를 수십 배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지연 리스크입니다. AI 연산은 수만 개의 GPU가 한 몸처럼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서버와 서버를 빛의 속도로 연결해주는 특수 네트워크 스위치나 인피니밴드 같은 필수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이 부품 중 단 하나라도 입고가 지연된다면 수천억 원어치의 GPU가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야 합니다. 칩을 구매해도 전기가 없으면 서버를 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월가의 뼈를 때리는 현실입니다. 투자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백억 달러의 돈을 선지급해서 칩을 확보하고 화려한 수주잔고를 쌓아두었다 한들 이 모든 물리적 인프라가 100% 완벽하게 조립되기 전까지는 단 1달러의 실제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길고 지루한 물리적 리드타임이 주는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외형 성장에 환호하던 시장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며 불만을 터뜨린 결정적 이유입니다. 세 번째 구조적 병목은 회사의 재무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자본 조달 비용의 습격, 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비용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한 빚을 진 기업이 고금리 환경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여실히 나타납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을 거쳐 최근 4분기까지 회사의 총부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붉은색 선, 즉 금리 역시 가파르게 상승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이 두 가지, 막대한 부채 규모와 높은 금리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는 참혹합니다. 현재 코어위브는 단 한 분기에만 약 3억 8,8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5억 달러가 훌쩍 넘는 돈이 오직 이자를 갚는데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측의 설명을 보시면 이를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업에서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진짜 여윳돈인 잉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기도 전에 살인적인 이자 비용으로 모두 소멸해버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어위브는 최근 메타와의 장기 클라우드 계약을 담보로 무려 8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을 논의 중이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루빈칩을 사올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벅찬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85억 달러라는 거대한 빚을 또다시 얹게 된다면 고금리 리스크의 덫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AI 인프라를 짓더라도 은행 이자만 갚다가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심. 바로 이것이 투자자들이 코어위브의 주식을 무섭게 집어던진 핵심적인 재무적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미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고 주가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치명적인 악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바로 시장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법적 분쟁과 내부자 매도 이슈입니다. 회사가 막대한 자본 조달의 압박과 인프라 구축 지연이라는 위기설에 휩싸인 그 찰나인 2월 25일 코어위브의 최고 경영자가 무려 8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350억 달러라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박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은 본인의 주식을 팔아 거액의 현금을 챙겼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경영진 스스로도 단기적인 회사의 펀더멘털에 자신감이 없다는 최악의 시그널로 해석되며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옆을 보시면 다가오는 3월 13일에는 코어이브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의 마감일이 달력에 붉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코어이브가 데이터센터의 지연과 시장에 발표한 데이터센터의 처리 용량을 과대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입니다. 인프라인도가 생명인 클라우드 기업에게 용량 과대 포장 논란은 기업의 도덕성과 기술적 신뢰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단의 결론에 명시된 것처럼 단순히 재무적인 숫자가 나빠진 것을 넘어 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촉발된 묵직한 법적 소송 리스크와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도라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겹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투자자들의 얇은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매물을 부르는 패닉셀링과 어닝쇼크 이후 주가 폭락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참혹한 비용 폭탄과 악재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코어위브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강세론자들의 믿음, 그 거대한 구심점에는 전 세계 AI 패권을 쥐고 있는 제왕, 바로 엔비디아라는 절대적인 방어막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 두 기업이 단순한 벤더와 고객사를 넘어 어떻게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지 그 끈끈하고 소름 돋는 동맹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막대한 지분 투자입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주당 87.2달러라는 가격에 총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직접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코어위브의 실패가 곧 엔비디아의 재무적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에 우리가 이 회사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인 63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입니다. 앞서 코어위브가 살인적인 이자 비용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코어위브가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무려 63억 달러어치의 매출 보증, 즉 연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현금 고갈 리스크에 빠진 코어위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세계 최고 부자 기업인 엔비디아가 자사의 압도적인 신용도로 완벽하게 덮어주고 방어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초격차 칩의 우선 공급권입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줄을 서도 못 구한다는 차세대 괴물칩, 블랙웰과 그 다음 세대인 루빈 칩에 대해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에 가장 먼저 물량을 밀어주는 VVIP 특급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다른 클라우드 경쟁사들이 구형칩으로 쩔쩔맬 때 코어위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AI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압도적인 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까지 코어위브를 애지중지하는 것일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빅테크들의 힘이 너무 커져서 자신들의 칩 가격을 후려치거나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을 견제해야만 합니다. 즉, 자사의 최신 칩 성능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대규모 물량을 충실하게 소화해줄 오직 엔비디아만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전초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단에 적힌 것처럼 코어위브를 통해 일종의 닫힌 생태계, 즉 월드가든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무소불위의 엔비디아 동맹이 존재하는 한 코어위브의 캐시번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강세론자들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생기업 코어위브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른바 빅테크 골리앗들을 상대로 치열한 클라우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화면에 준비된 4분면 매트릭스를 통해 현재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축은 범용 클라우드냐 아니면 AI에만 특화된 클라우드냐를 나누는 축이고 세로축은 과거의 레거시 인프라냐 차세대 인프라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트릭스의 왼쪽 하단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포지션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의심할 여지 없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많은 일반 기업들의 웹사이트 호스팅이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저장과 같은 범용 서비스, 즉 레거시 인프라를 무겁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깔아놓은 수백만 대의 중앙처리 장치, CPU 중심의 서버들을 AI 전용으로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비유하자면 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을 취급해야만 하는 거대한 종합백화점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측 상단의 코어위브나 람다와 같은 신흥 강자들의 위치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들은 과거의 짐,
레거시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태생부터 오직 인공지능 연산, AI 워크로드 처리, 딱 하나만을 위해 백지 상태에서 설계된 차세대 특화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코어위브는 복잡하고 무거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걷어내고 엔비디아 GPU의 순수한 성능을 100% 극한까지 뽑아내는 베어메탈 환경과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 병목을 없애는 초고속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에 자사의 모든 역량을 올인했습니다. 종합 백화점이 아니라 최고급 국가대표 선수들만을 위한 하이엔드 맞춤형 장비 전문점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코어위브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명확합니다.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엄청난 데이터를 추론해야 하는 핵심 고객들에게 코어위브는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범용 빅테크 클라우드들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빅테크들이 모든 것을 적당히 잘하려고 분산되어 있을 때 코어위브는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컴퓨팅이라는 단 하나의 영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그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굳건한 해자를 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낱낱이 파헤쳐본 코어위브 위기의 본질, 즉 주가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4대 리스크 요인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시장을 경악해 한 설비 투자 쇼크입니다.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에 달하는 이 전례 없는 2026년 투자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아닌 잉여 현금 흐름의 증발이라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당장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쏟아부어야 할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극심한 현금 소진의 늪을 예고한 것이죠. 두 번째는 뼈아픈 수익성 악화입니다. 화려한 매출 성장 이면에는 4억 5,200만 달러라는 묵직한 분기 순손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갉아먹는 분기당 3억 8천만 달러 수준의 이자 비용 폭탄은 빚으로 쌓아올린 성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가이던스 미스입니다. 월가는 2026년 1분기 2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했지만 회사가 내놓은 성적표는 19억에서 20억 달러 선에 그쳤습니다. AI 대장주에게 요구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폭발적 성장이라는 기대감에 금이 가는 순간이자 성장의 둔화 우려를 촉발한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코어위브의 목을 더욱 조르고 있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여전히 높은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코어위브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코어위브는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더 커져버린 가장 위험한 캐즘, 즉 성장의 역설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월가가 던진 냉혹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극단적인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코어위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월가의 시각을 강세론인 불 케이스와 약세론인 베어 케이스로 나누어 객관적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어위브의 반등을 믿는 매수 쪽, 즉 불 케이스의 핵심 논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엔비디아 프리미엄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엔비디아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최우선으로 칩을 밀어주는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경쟁자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둘째, 압도적인 수주 잔고입니다. 비록 당장의 현금은 아닐지라도 무려 668억 달러에 달하는 탄탄한 미래 일감이 쌓여 있다는 것은 초기 인프라 구축에 고비만 넘기면 엄청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뜻입니다. 셋째,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는 폭발적인 AI 수요입니다. 빅테크들의 AI 군비 경쟁이 멈추지 않는 한 코어위브에 특화된 인프라를 찾는 고객들의 줄은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당장 주식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도 쪽, 베어 케이스의 경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숨막히는 극심한 현금 소진, 즉 캐시번입니다. 당장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회사의 금고가 버텨낼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건설 지연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망 부족이나 냉각 설비 문제로 데이터 센터 가동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수주 잔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며 오히려 적자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뼈아픈 자본 조달 비용과 주주가치 희석입니다. 지금처럼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더 끌어오거나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마구 찍어낸다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처참하게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월가는 장기적 성장의 과실을 믿는 쪽과 단기적 파산 혹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충돌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분 경제 브리핑의 분석을 종합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어위브에게 남은 것은 비전이 아닌 철저한 증명의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울의 왼쪽 접시에 담긴 폭발적인 탑라인, 즉 매출 성장세는 이미 코어위브가 전 세계에 확실하게 입증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바탕으로 시장에 어마어마한 AI 인프라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은 이제 저울의 오른쪽 접시, 즉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이라는 무거운 추를 올려놓고 코어위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외형 성장을 넘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험난한 현금 흐름의 계곡을 방어해내는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투자자들에게 냉혹한 수치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코어위브를 바라볼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핵심 워치리스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가오는 2026년 1분기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장부에만 적혀있는 668억 달러의 막대한 수주 잔고가 과연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제 회사의 금고를 채우는 현금 매출로 전환되는지 그 속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게 될 때 얼마나 낮은 이자율이나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유리한 조건으로 딜을 방어해내는지 그 끈질긴 재무적 협상력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코어위브가 과연 무거운 빚의 닷을 끊어내고 다시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코어위브의 4분기 실적 쇼크 사태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경제 이슈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5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